자, 37쪽에 행정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쉽게 나오니 20개까지 맞추자. 쉽게 나오니 20개까지 맞추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지문도 짧습니다. 여기를 가장 먼저 푸셔야 돼요. 3교시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령이 좀 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좀 세이브 하려면 행정을 빨리 먼저 푸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3교시에서 가장 먼저 들춰야 될 것은 뭐다? 행정론이에요. 그 다음에요. 법제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다? 정책론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1교시, 2교시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인행사 조사. 그 다음에 실천, 실천기술,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가는데 3교시는 약간 순서를 바꿔서 풀 필요가 있다고요. 알았습니까? 네. 26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하젠펠드가 제시한 가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가로 닫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1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확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표준 척도가 거의 없습니다. 왼쪽에 쓰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주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시작.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끊어요. 목표가 어떻게 돼요?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 척도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됐나요? 네, 세 번째. 또 나오죠. 사회복지 조직에 투입되는 원료가 끊어요. 도덕적 가치를 지닌 누구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끊어주세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활동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당화돼야 돼요. 써요. 윤리성 고려입니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기술과 활동에 뭐가 많다? 제한이 많습니다. 가로 열고 불확실 또는 불완전이라고 합니다. 스킬 우리가 기술론 배웠잖아요. 기술이 많아요. 하지만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끊어요. 사회로부터 위임받았고 이로써 그 존재가 뭐예요? 정당화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효과성이나 프로그램 평가에 논란이 적어요, 많아요? 왜 많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척도가 없는데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거죠. 알았나요? 네. 논란이 많고 그래야 돼요. 논란이 많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저항은 다른 조직보다 큽니다. 알았죠?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해. 혁신이 필요해. 라고 하는 저항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답은 5번입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이 지문들은 되게 이제 그 전공서적에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다가 썼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미국 동그라미, 행정 역사 밑줄. 행정론의 역사가 한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나오거나 되게 미국의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건데 거기 보면 COS가 있어요. 자선조직협회인데 미국 거거든요. 1877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실천 방법으로 인정된 회의가 뭐예요? 밀포드 회의예요. 거기 밑줄 1929년이에요. 밀포드 회의는 이미 시험에 따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예산이 축소됐대요. 프로그램이 민영화됐답니다.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레이건이요. 레이건노믹스 1980년대입니다. 석유파동 이후에요. 80년대. 그 다음에 리을. 빈곤과의 전쟁 선포했던 사람이 존슨 대통령이고 1960년대거든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부조 범위를 뭐 했다? 확대했다. 60년대입니다. 1960년대. 그럼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기억, 니은, 리을, 디귿입니다. 됐나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 민간사회복지의 체계화를 위한 COS를 설립한 것은 1877년. 사회복지행정이 실천 방법으로 인정된 게 밀포드 컨퍼런스 1929년.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민영화했던 것이 레이거노믹스 198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죠. 그 다음에 빈곤과의 전쟁 선포하고 공공부조를 확대했던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 1960년대입니다. 28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이론, 한마디로 조직이론이라 그래요. 첫 번째, 인간관계론의 밑줄. 두 번째, 상황이론의 밑줄. 세 번째, 관료제론의 밑줄. 마지막, 과학적 관리론의 밑줄입니다. 조직이론의 4인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비정의적 관계에 가로쳐 주세요. 비정은 안일비자에 뜻정자가 써요. 그러면 정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론이? 아니죠. 대인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정의적 관계라고 해야 돼요. 시작. 정의적 관계. 조직 내의 정의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해야 맞습니다. 기억 탈락. 상황 이론은 끊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조직 상황에 적응적인 조직구조 구축을 강조한다. 상황 동그라미, 적응 동그라미. 그럼 느낌이 와요? 환경을 고려해야 안 해요? 고려하죠. 쓰세요. 환경을 고려하는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에 쓰세요. 환경을 고려하는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디귿. 심리사회적 욕구 거절에 밑줄 쳐요.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론이죠. 시작. 인간관계론. 관료제 아닙니다. 자, 리을. 과학적 관리론은 끊어요. 개인들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로. 시작. 시간 및 동작 연구. 가로 닫고. 시간과 동작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뭐죠? 과학적 관리론이 됩니다. 니은 리을.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아래에 써주세요. 관료제론 땡땡. 관료제론 땡땡. 분업, 컴마, 전문화, 컴마, 계층, 컴마, 규칙, 가로 열고 규정, 가로 닫고. 제가 관료제의 키워드를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라고요? 관료제론이에요. 자, 들으세요. 정의적, 비정의적. 비정의적. 비정의적 관계. 자, 비정의적 관계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몰, 인간성, 가로 닫고. 몰, 인간성, 가로 닫고. 마지막입니다. 공식, 비공식. 공식, 공식성 강조입니다. 관료제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위에 박스에서 관료제만 없잖아요. 관료제만 없기 때문에 관료제를 보강해 드린 거예요. 알았죠? 답은 3번. 29번 그림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해당되는 조직은 이 문제에 있는 답 조직은요. 한 4번 정도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4번 정도 제 기억에.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답은 2번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인데요. 가로 열고 쓰세요. 행렬 조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행렬 조직으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그림을 분석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지 마시고 B부를 봐주세요. B부. 자, B부에 연구개발, 제조, 품질관리, 개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집단이 쭉 나와 있는데 B부 밑에 연구개발, 제조, 품질관리, 개발 이 개발 오른쪽에 써보세요. 이거를 분과라고 합니다. 분과. 뭐라 한다? 분과. 그러면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자, 아니. 이게 분과가 쭉쭉 나눠져 있다고. 이게 수직 조직이죠. 시작. 수직 조직. 기본적으로 수직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 갔는데 회사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잖아요. 맞죠? 부서가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리고 베이루에가 부장, 그 다음에 차장,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주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수직 조직이라고요. 알았나요? 네. 자, 그러면 왼쪽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에 C, 프로젝트에 D가 있죠.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프로젝트 왼쪽에 묶어서 팀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프로젝트 팀이에요. 자, 이 프로젝트 팀은 따라하세요. 수평이다. 시작. 수평이다. 왼쪽에 수평을 쓰면 돼요. 됐나요? 자, 프로젝트 관리자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중요한데 절 따라하세요. 각 부서에서 차출했다. 시작. 각 부서에서 차출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에서 착출했고 제조에서 착출했고 품질관리에서 착출했고 개발해서 착출한 거예요. 그것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원팀이 된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수평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직 조직에 있는 김 과장입니다. 나는 김 과장의 일도 하고 프로젝트 C의 담당 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았나요? 이게 바로 행렬 조직의 특징이라고요. 행렬 조직은 내가 수직 조직에 몸담고도 있지만 내가 수평 조직,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팀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렬 조직의 개념이에요. 알았나요? 네, 답은 2번. 나머지 참고. 행렬 조직은 수직 플러스 수평이라고 보면 돼요. 수직 플러스 수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번.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험 문제 패턴하고 유사한 거예요. 한 2문제 정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화 방법 중 단점의 동그라미. 자, 1번 왼쪽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수기준 부문화. 2번 서비스 기준 부문화. 3번 기능 기준 부문화. 3번 별표. 3번이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4번 시작. 지리적 영역 기준화. 5번 고객 기준 부문화입니다. 자,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하세요. 시간 기준 부문화가 없네요. 시간 기준 부문화. 자, 이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조직의 장입니다. 앞에 보세요. 조직의 장인데 부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서를 나누려고 하면 인원이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눌 거냐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수기준이잖아요. 자, 우리 팀에 부하 직원이라고 하죠. 슈퍼바이저 밑에 직원들을 숫자를 3명씩 넣는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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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게 수기준이에요. 알았나요? 네, 그러면 읽어봐요. 시작. 구성원 개인의 능력차를 뭐하지 못한다?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3명이 아니라 6명도 내 부하 직원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명이 힘들어요. 근데 다 똑같이 3명씩 해버리는 거예요. 알았나요? 예, 구성원의 능력차를 뭐하지 않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기준입니다. 서비스 왼쪽에 써보세요. 개별, 집단,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서비스는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작.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죠. 왜? 다 각자 따로따로니까. 개별 따로, 집단 따로, 지역사회 따로니까 통합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 제가 개인에게 클라이언트 서비스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이 어디에도 참여할 수 있죠? 집단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개인에게 뭔 자원? 지역사회 자원이 뭐 할 수 있다? 연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개별, 집단, 지역사회로 탁탁 자르면 이런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진다 이거죠. 알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할게요. 교대에 밑줄 쳐요. 교대. 자, 교대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2교대, 3교대 이렇게 돼요. 그럼 2교대, 3교대 하면 뭐예요? 시간 기준이죠. 5번이 틀린 거예요. 고객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간 기준입니다. 교대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직의 기능이 못 된다? 단편화될 수 있어요. 시간으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대가 결정적인 투고요. 이게 시간 기준 부분화의 문제점입니다. 됐나요? 네. 세 번째, 기능 왼쪽에 써주세요. 기능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흥미, 적성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원들에게 흥미조사를 해요. 흥미조사를 해서 들어요. 나는 후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후원으로 가. 아, 나는 회계. 그러면 회계로 가요. 아, 나는 밖으로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해. 제가복지 이런 거. 너 제가복지 가.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관심 없는 것은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쓴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업무 단위 간의 협조 부족과 끊어요. 조직의 목표다. 개인이 속한 업무 단위에만 뭐한다?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알았나요?
네, 그래서 기능 기준 부분은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이 딱 단어가 들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번째, 지리적 영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리적으로 나누었어요. 너는 이 바운더리, 너는 이 바운더리 이렇게 나눴다고요. 지리적으로. 그러면은 나는 편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죠. 아, 이쪽 지역에는 수급자가 대상자가 많은 거예요. 이쪽 지역은 적은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려운 거고 힘들고 여기는요 쉬운 거죠. 이해된가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업무량의 차이입니다. 시작. 업무량의 차이. 지역 간의 업무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끊어요. 어렵고 힘든 지역의 담당자는 어떻게 돼요? 체력이 소진되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겠죠. 알았나요? 네.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뭐라고요? 시간 기준 부분합니다. 자, 아래에다 써주세요. 고객 기준 부분화 땡땡. 고객 기준 부분화 땡땡. 여기는 고객 클라이언트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까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러면 여기 단점은 뭘까요?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개입이 어려워요.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개입이 어렵다.